우리는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이 아이의 알러지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승원이의 몸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밤새 피딱지가 않도록 긁어대는 아이가 안쓰러워 엄마는 아이의 온몸에 붕대를 감아버린 적도 있다. 거의 안 해본 거 없이 뭐 좋다는 거의 민간요법은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한의원 가서 한약 먹이고 침도 맞춰보고. 승원이 때문에 엄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알러지에 좋다는 민간요법은 총동원했지만 허사였다. 우리가 승원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8월. 친구 생일 잔치에 갔다가 과자 한 조각만 먹고 왔다는 승원이의 팔과 다리는 심하게 부풀어 있었다. 밤에 잘 때 많이 가려워? 네. 얼마만큼 가려워? 많이? 승원이는 55가지 알러지 원인 물질 모두에 반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콩. 호도, 고양이 털, 콩 종류, 예? 그러니까 비야. 그게 13, 20 플러스 SP니까 강량성 반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 콩에 가장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승원이에게 생청국장을 먹이기로 한 것이다. 믿고서 먹이는 거죠. 근데 이거 먹고 뭐 그날 엄청 긁었다든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없으니까. 음식 알러지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까지 갔었던 승원이. 성장기 아이의 영양 상태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었다. 4개월 뒤 다시 승원이를 찾았을 때 승원이는 우선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몇 달 만에 훌쩍 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키 커서 좋아? 키는 132.1이었는데 키도 한 3cm 넘게 거의 4cm가 컸고요. 몸무게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알러지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콩 먹었을 때는 막 긁고 이러더니 그거 먹었을 때는 그렇게 긁는 게 없더라고요. 영양 상태도 좋아졌지만 피부도 나아졌다. 겨울이면 늘 하얗게 일어났던 피부가 예전과 달라진 것이다. 콩에 강양성 알러지 반응을 보이던 아이가 어떻게 청국장은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도 발효 과정의 신비로만 추측할 뿐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알러젠을 된장으로 발효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든가 아니면 면역 억제제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이 된장에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또 된장과 청국장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한 유방암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김복순 씨는 7년 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었다. 아유 전두집 딸이 죽게 생겼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다들 그냥.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김복순 씨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이 된장이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국이라든가 음식을 먹으면은 오바이트 나오고 막 미식미식거려요. 토하기도 하고. 예, 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엔 매일 된장, 청국장만 먹고 지냈다는 김복순 씨. 그녀는 현재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발효 과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진 음식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일까? 미생물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엔 된장 담는 일을 신성시했다. 된장에 맛이 없으면 천지신명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 된장은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된장의 신비한 힘도 미생물의 정열적인 활동의 결과다. 발효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이 미생물들의 왕성한 식욕 덕분이다. 발효 과정에선 수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들어 재료를 분해한다. 사람이 먹기 쉽게 재료를 꼭꼭 씹어놓는 셈이다. 발효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주 강력한 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해 가지고 이것이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켰다가 암모니아까지로 분해를 시켜요. 이 삭힌 홍어의 독특한 냄새도 바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분해 효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삭히셔가지고 그러면은 숙성이 많이 진행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발효 음식 중 그 향이 가장 강하다는 삭힌 홍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분명 고약한 냄새일 뿐이지만 삭힌 홍어를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 이 맛은 마음까지 달래주는 음식 이상의 음식이다. 톡 쏘는 맛이야. 퀴퀴한 맛이야. 스트레스 받고 일도 잘 안 되고 할 때 이거 먹어버리면 아주 딱 되더라고. 오래된 맛은 맛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수천 년간 유전되어 온 발효 음식으로 민족의 정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민족마다 지역마다 유전되어 온 발효 음식의 맛과 향취도 다르다. 술과 문학의 도시 소홍에선 처우또우포라 불리는 취두부가 단연 명물이다. 취두부는 1년 이상 썩힌 두부를 튀겨낸 것이다. 我觉得最近年轻人都喜欢吃一些泰餐啦、肯德基啦、麦当劳啦之类的一些美味的。我觉得那个不叫美味，我觉得具有那种中国特色那种地方小吃才叫美味。 거리 곳곳 지역민들의 손엔 취두부 꼬치가 하나씩은 들려있을 정도다. 취두부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두부의 비밀은 세차이로라는 물에 있다. 세차이라는 채소를 1년간 발효시키면 이런 물이 만들어진다. 烂出来的水。对，这是烂出来的水，臭的就是香啊， 네, 그러면 자주해서 那就是臭香啊。 이래야만 我们放进去就是这样的拿出来，这个里面的东西烂光了。 두부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세차이를 썩힌 물에 담궈 하루가 지난 다음 건져내 튀기면 그것이 바로 취두부. 두부를 절이는 세차이 물이 오래되면 오래된 것일수록 취두부가 더 맛있어진다고 한다. 一开始我是要这个磨叶，也是不是这个蟹的做，也是用蒸的，蒸的人家老师傅的去拿来啊，从老师那里拿来，然后这么做的。可以吃。 세차이를 썩힐 때는 이미 몇십 년 이상 썩힌 세차이 물을 조금 부어준다. 그래야 제맛이 난다는 것이다. 那这就是您觉得这个味道是吃起来好吃的味道吗？咸的还可以啊，咸的。哎，有鲜味的，是不是啊？ 세차이 물은 우리가 한중일 발효 음식을 취재하면서 맛본 것 중 가장 지독한 맛이었고 냄새였다. 8년 전 창업 당시 20년 썩힌 물을 얻어와 덧부어 썼다니 이 집 세차이 물은 28년째 썩고 있는 셈이다. 세차이 썩힌 물을 전수해준 사람을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은 오래 썩힌 세차이 물을 애지중지한다. 没有就味道不一样，有的是假冒的，你用新鲜做的也可以做，假冒不能吃，不好吃。可以说它是一个财产吧，也可以说。可以这么看。 예로부터 이곳에선 소홍에 술인 황주 한 사발과 취두부 한 접시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풀린다고 했다. 소홍인들에겐 이 취두부가 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발효의 맛이다. 우리는 매운맛을 좋아한다. 고추장 문화도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고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도 벌건 떡볶이다. 우리 음식엔 유난히 정신이 바짝 드는 화끈한 매운맛이 많다. 김치찌개 같은 거 좀 매운 거 많이 먹어요.
우리는 어떨 때 왜 매운맛을 찾게 되는 것일까? 고추의 어떤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와 양념을 혼합해 발효시키는 김치는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김치로 사료를 만들어 쥐에게 먹여보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김치를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본에서 그 재소자들에게 그 한국의 발효김치의 국물을 가져다가 먹이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쪽 쥐에겐 일반 사료만 먹였고 다른 한쪽엔 김치 사료를 먹였다. 그리고 쥐에겐 하루 2시간씩 5일간 스트레스를 줬다. 닷새 후 쥐들의 성향은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김치를 먹은 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활동했다. 반면 일반 사료만 먹은 쥐는 체념이 빨랐고 급기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후의 태도도 달라졌다. 일반 쥐는 스트레스를 빨리 떨치지 못하고 사료도 먹지 않았다. 반면 김치를 먹인 쥐는 맹렬히 살아나 사료도 잘 먹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 그런데 쥐에게 김치를 먹인 시점부터는 이 혈중 호르몬 수치도 떨어졌다. 우리는 일본 취재 도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에선 이미 몇 해 전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건강 기능성 식품이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그 기능성 식품의 재료가 바로 김치였다. 김치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물질을 발견해 제품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항스트레스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 사람은 제1교포 김무조 씨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몇 해 전 항스트레스 물질을 추출한 김치가 바로 우리의 전라도 김치였다는 점이다. 높이 55m, 길이 300m의 공중다리를 건넌다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 김치에서 추출한 항스트레스 물질을 먹은 사람과 아닌 사람 간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출발선상에선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던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오는 동안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미 일본에선 한국 김치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항스트레스성 식품이 100여 가지가 넘게 시판되고 있다. 스트레스 완화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지금 세계 아닙니까? 생활 습관. 그런 데서 소비자들이 그 주목을 띄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무조 씨는 한국 김치 100여 종류와 일본식 김치인 츠케모노를 비교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김치엔 일본 츠케모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스트레스 완화 물질이 들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신비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발효다. 우리의 손이 재료에 닿는 그 순간부터 온 우주의 미생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몰려온다. 그렇게 모여든 미생물들은 햇빛 한 점과 이슬 한 방울, 바람 한 줄기에도 소용돌이치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발효의 신비를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미생물만 남게 되고 발효 음식의 세계를 평정한 그 강한 미생물이 우리를 수천 년간 지켜온 힘이다. 발효 과정엔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이 관여하는데 그중엔 인간에게 해로운 잡균들도 많다. 발효를 주도하는 힘 있는 미생물은 이 잡균들을 물리치기 위해 강력한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생리 활성 물질이다.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그 생리 활성 물질의 종류와 수, 그리고 역할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다만 뭔지 모를 그 신비한 물질이 발효 과정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보고알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 맹독이 제거되고 마침내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신비한 물질의 힘 때문이다. 보고알 제조 과정을 보면 쌀겨에 잘 버무린 보고알을 삼나무통에 채우게 되는데 쌀겨는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 영양제로 쓰일 뿐이다. 보고알의 해독 발효에는 이 누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룩이 발효 과정에서 항균 물질을 뿜어내 보고알의 맹독을 파괴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추측일 뿐 어떤 과정으로 보고알의 맹독이 제거되는지 미생물의 깊은 뜻을 아직 우리는 알 길이 없다. 先代からずっと続いてこういう製法でやっておりますけど、一番初め作った人は偉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어쨌거나 발효 보고알이 세계에 진미가 된 것은 아마도 맹독을 맛볼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때문인 듯하다. 경쾌한 발효의 소리. 우리 전통주의 맛과 향을 내는 누룩이 만들어내는 소리다. 백가지 꽃과 약초로 백화주를 빚는 주인장에겐 산야의 갖가지 독초도 놓칠 수 없는 술의 재료다. 이런 맨드라미 꽃 같은 경우도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개관화 그런데 맨드라미 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꽃을 가려 술을 빚는 대신 꽃의 독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다. 대마씨요, 대마씨. 저 대마주면 그런 거 역적질을 하고 죄가 심을 경우 뜨거운 방에다 놔도 그 뭐냐 구기에서 피를 터고 다 무쇠력까지 터져주고요. 고생하다가. 이 술을 빚기 위해선 1년 내내 꽃에 매달려야 한다. 꽃과 약초의 상생과 상극을 알아서 100가지를 맞춘다. 그렇게 모은 꽃을 달인 물과 고두밥에 누룩을 섞어주면 술은 익어가고 꽃과 약초의 독도 발효하면서 사라진다. 그렇게 빚어진 백화주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이기도 하다. 한 집안의 유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빚어 먹었다는 것이 바로 약술 가양주다. 꽃과 약초의 독을 다스려 술을 빚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약효가 증진되고 그것으로 집안의 병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발효를 통한 약제법은 다양하다. 특히 맹독의 재료를 발효시켜 약으로 활용했던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我们现有的这个传统的药学的资料里头，所有的这种子发酵类的这个药物制剂，都是没毒的，没有毒性的。 특히 독풀인 바나는 일주일간 발효시켜 독을 없앤 뒤 수출하고 있다. 이 풀은 담 제거와 소화 기능 회복에 좋은 약이라고 한다. 중의학에서 발효는 약효를 증진시키고 약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채식을 즐겨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잔류 농약이다. 발효를 통해 재료의 맹독 성분이 제거된다면 그 미생물의 힘으로 화학 성분인 농약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발효 과정에서 배추의 잔류 농약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배추소에 직접 3가지 종류의 농약을 뿌렸다. 각각 산성, 중성, 알칼리성에서 잘 분해되는 농약이다. 농약이 잔뜩 든 배추소로 김치를 담궜고 한 달 뒤 농약 잔류량을 체크하기로 했다. 김치엔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실험 결과 3종류의 농약을 친 김치 모두 발효 5일째부터 급격하게 농약량이 줄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원래 농약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농약도 분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험 결과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티오포스가 되겠는데요. 이 농약은 원래 산성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김치는 숙성 과정에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런데 산성에서 없어지지 않는 농약도 다른 농약들과 같은 수준으로 제거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로 산성에 강한 농약이 산성인 김치에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조차 실험 결과에 놀라워했다. 과연 김치 발효 과정에 어떤 물질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발효 과정 중 점점 늘어나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힘으로 추측될 뿐이다. 풀리지 않는 발효의 신비다. 지난 1월 우리는 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만 3살의 주윤이를 만날 수 있었다. 주윤이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밤에 막 1시간 이상 못 자고 계속 울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죠. 애는 막 피가 몸에서 막 철철 흘러내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 안타깝죠. 우리는 주윤이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김치 추출물을 먹여보자는 것. 최근 영국 BBC가 잇따라 김치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다. 김치의 효능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치 속 유산균의 다양한 힘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 발효 과정에서 김치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가 아토피 환자인 주윤이에게 먹기를 권유한 것은 바로 이 김치 추출물이다. 우리가 늘 먹는 김치에서 추출한 물질이므로 몸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주윤이는 우선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진료를 받았다. 몹시 심각한 상태였다. 먹보자 아이고 그러지구나. 김이 떠째지고. 아니 맨날 가면 이렇게 해요. 담당 의사의 동의 아래 주윤이 엄마는 주윤이에게 김치 추출물을 먹여보기로 했다. 여린 몸 곳곳의 상처는 개선될 수 있을까? 김치 속 유산균의 생성과 소멸을 기록한 김치 유전체 지도 초안이다. 김치 발효를 주도하는 유산균의 활동을 정밀하게 측정해 만들어낸 이 김치 유전체 지도를 통해 김치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으로 김치 발효 과정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기초가 완성된 것이다. 다른 세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라든가 그 외의 유해 미생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발효식품이 훌륭한 음식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발효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질병과 싸울 수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일이다. 국내 발효 음식 연구진들에게 무엇보다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발효 음식과 암의 관계. 음식을 통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학 전문가들도 김치와 된장의 항암 효과는 인정한다. 눌러서 식습관으로 우리가 질병의 그 예방 효과는 작게는 30%, 아주 많게는 80%까지 우리가 뭔가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유방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된장, 청국장찌개만 먹을 수 있었다는 김복순 씨. 수술 후의 경고가 몹시 나빴었다. 항암제 치료 받으면서도 많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힘드니까. 김복순 씨의 집에는 그녀의 손이 닿는 곳곳에 청국장이 놓여 있다. 수술 후엔 된장, 청국장만 먹혀서 어쩔 수 없이 발효 음식만 먹었지만 지금 그녀의 생각은 달라졌다. 자신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데 청국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외출할 때 그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청국장이다. 의료진은 스스로 재발을 염려했었다. 좋으네요. 응? 아주 좋아 진짜로.
지금까지 재발의 징후는 전혀 없다. 초기에 재발을 많이 생각했던 분인데 우리 경험으로 의하면 상당히 예외적으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경우에 속해요. 물론 김복순 씨는 예외이거나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 그러나 발효 음식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국장의 이 끈적끈적한 실인 점질 물질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숨겨져 있다. 성문희 교수는 최근 청국장의 끈적한 실에서 면역 증강 물질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청국장의 점질 물질에서 발견한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항암 물질이다. 이것이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비장과 흉선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물질을 쥐에게 투여하면 비장과 흉선 세포의 수가 급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국장 속의 이 물질이 비장과 흉선의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항암 작용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우리가 청국장을 먹는다는 것은 곧 청국장 점질 물질의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먹는 것과 같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을 달리는 동안 계속해서 증식하며 신체의 중요한 면역기관인 비장과 흉선 세포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비장과 흉선에 침투해 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비장과 흉선이 커지면 면역력도 증가한다. 그때 암세포를 맹렬히 공격해 암덩어리를 괴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콩에서 나오는 이런 끈적끈적한 물질이 그 발효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나오는 이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리가 먹음으로써 면역 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통의 지혜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한 음식만은 아니었다. 때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었고 때론 질병을 예방하는 지혜의 음식이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초고추장은 생선의 균을 없애는 좋은 살균제 역할을 한 셈. 초밥용 밥엔 식초를 뿌려 섞어주는데 이것은 단지 맛을 내기 위한 요리법만은 아니었다. 식초를 친 밥에 생선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살균 장치다. 그것은 쉽게 상해버릴 수 있는 생선으로부터 먹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지혜였다. 이것은 일본말로 후나즈시, 붕어와 밥을 함께 발효시킨 것으로 나레지시의 일종이다. 이 손님은 오사카에서 시가현까지 오직 이 음식을 사기 위해 1시간을 달려왔다고 한다. ちょっとこうねチーズみたいな感じと塩分もあってだからお酒こう飲むときに 붕어와 밥을 통 속에 채우고는 최소한 7, 8개월은 넘게 발효시킨 뒤 판매하고 있었다. 고기의 형태를 한번 보고 싶다고. 오래된 것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린다. これは1年8ヶ月くらい経ってます。去年の分ですので。ね。후나즈시는 다른 나레지시와는 달리 붕어의 아가미에만 밥을 채워 발효시킨다. 시가현의 비야코호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후나즈시는 매년 3월 이곳에서 붕어를 잡아 만드는 지역의 특산품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선 출산한 산모에게 꼭 이 후나즈시를 먹이는 전통이 있다. 奥さんがこうお乳が出ないとかってなったら船寿司を食ったらねこう栄養があってこうよく出たとかそういう話はよく聞きますね。だからまあこういう発酵もんいうのはまあ体にいいですから、まあとにかくそう栄養素がたくさんビタミンから含まれてますんで。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발효의 지혜를 활용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어머니. 지금이야 즐기는 사람들만 찾는 기호품이 되었지만 호나지 씨는 일본에서도 발효 음식이 약으로 쓰였던 흔적이다. 전통적으로 음식과 약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중국에선 발효 음식이 치료나 환자 회복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부인과 병동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산모들의 출산 직후 회복용 음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국은 좀 특별하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주인 쌀술이다. 쌀술에 계란 2개를 함께 넣어 끓인 것이 중국 산모들이 출산 후 먹는 회복식이다. 쌀술은 중국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는 술이다. 찹쌀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2-3일간 발효시키면 된다. 중국에선 전통적으로 산모에게 쌀술을 먹여왔다. 中国的传统文化噻，传统饮食。 이 쌀술은 여성들의 혈액을 맑게 해준다 하여 중국의 여성들이 애용하는 민간요법이기도 하다. 극심한 아토피성 알러지로 고통스러워했던 주윤이. 주윤이가 김치 추출물을 먹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우리는 다시 주윤이 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 이뻐졌대 지금. 아 예뻐졌네. 안 가려워? 네 그래. 고작 3주 만의 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많이 좋아졌죠? 알았어. 목, 팔, 다리 등의 아토피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지금? 네 많이 좋아졌죠. 주윤이를 3주 만에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김치의 힘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김치의 맛과 향에 익숙해질 기회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만 김치를 멀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김치 소비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소비량의 문제가 아니다. 요새 식중독 사고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도 김치 소비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요새처럼 식중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 김치 식습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죠. 우리 민족에게 발효 음식은 맛과 정서의 음식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지 21세기 과학이 속속 밝혀내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식중독 문제다. 일본에선 이질 발생으로 무려 2만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질에 강한 민족이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바로 김치에 있다고 한다. 가지지 먹어봤어요? 예? 가지지 먹어봤어 김치? 가지김치 먹어봤어? 아니요. 그런 것도 못 먹고 뭐 했어? 3만 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강한 것도 김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주소요 내가. 양념 더 해라. 어서 와요. 아이고 참. 주거 환경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던 시절에도 식중독 발생 사건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었다. 그런데 요즘은 한겨울을 제외하곤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말 김치 소비량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연구원이 일반 병원성 대장균을 김치즙에 넣더니 그대로 마셔버린다. 마신 것은 김치즙에 대장균을 넣은 지 6일이 지난 것.
첫날은 대장균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셋째 날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엔 이렇게 대장균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식중독의 원인균인 대장균도 김치균 배양액을 뿌려두면 이렇게 완전히 소멸된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말 급히 충주로 달려갔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속보를 접하고서였다. 한 학교에서만 192명의 학생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충주 식중독 사건은 그 양상이 심각해져 갔다. 충주시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공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6명의 가공물에서 세균성 이질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질이 확산되던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질균 모두에서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 것이다. 이질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변종균이 출현한 것이다. 다른 이질균이 발생한 것하고는 굉장히 좀 관점이 틀리죠. 이는 ESBL 내성균이 생기면 치료가 실패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는 그런 속도도 빠르고 그런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한 그런 대책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우리는 강사욱 교수팀과 항생제 내성 이질균을 보관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았다. 강사욱 교수팀은 지난해 여름부터 김치균 배양액으로 식중독과 조류독감 퇴치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항생제 내성 이질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반 식중독균 사멸 실험에선 효과를 보였던 김치균 배양액은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는 항생제 내성균주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김치균 배양액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충주에선 이질균 환자가 265명으로 늘어났다. 항생제 내성 이질균을 플레이트에 키우고 그중 하나에 김치균 배양액을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만 하루를 기다렸다. 다음 날 우리는 김치균 배양액의 막강한 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컨트롤이고 루코신이고 페디오신인데 4시간 지나면 아예 하나도 안 깨끗. 김치균 배양액이 든 플레이트엔 균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김치균을 투여하지 않은 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이 더 많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김치균 배양액을 투여한 항생제 내성균은 만 하루가 지나자 깨끗하게 사멸됐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에도 김치균 배양액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김치 유산균에서 나오는 항생 물질들을 이용을 한다면 그 내성이 생긴 이질균들을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매운 음식들이 전 세계에 조명을 받게 된 것은 2년 전 아시아를 강타한 사스 때문이었다. 같은 아시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의 사스 환자도 발생하지 않자 그 원인을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김치와 매운맛에 주목했고 중국에선 우리 김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고추장과 김치, 발효를 통해 얻은 우리의 매운맛은 사스 바이러스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사스가 침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사스 바이러스. 그게 미국의 질병 감시센터에 의하면 7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유행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스와 김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작업이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김치 유전체 지도를 통해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각 미생물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 미생물들의 역할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김치와 사스의 관계도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김치에서 추출한 특정 물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국내 연구진을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김치균을 투여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말라 비틀어져 갔다. 김치의 활성 물질이 세포에 밀착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들고 경북 군위의 한 농장을 찾았다. 저게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등뼈가 저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돼지들이 유행성 설사병인 PD에 감염돼 있었다. PD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돼지 농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폐사율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일단 다른 돼지들, 특히 새끼 돼지들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생후 17일이 된 새끼 돼지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돼지들에게 투여한 것은 돼지의 장내 미생물에 바로 이것, 김치 추출물을 혼합한 것이었다. 새끼 돼지들에게 김치 추출물을 먹인 지 2주가 지나 우리는 다시 농장을 찾았다. 김치 추출물을 먹은 새끼 돼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연구진들은 중국, 싱가포르의 연구진들과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다. 기후의 영향과 더러운 물 때문에 중국에선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 먹어왔다. 그러나 불의 나라 중국에서도 바이러스엔 속수무책이다. 지금도 세계의학계에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바이러스 치료제를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 바이러스에 강한 민족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전통 발효 음식 때문이라면 음식의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도전이 김치에서 시작됐다. 이것도 저희 거예요. 다 저희 거예요. 강사욱 교수팀이 지난해부터 실험을 거듭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조류 독감 바이러스.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김치균 배양액이 조류 독감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두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조류 독감이 일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강사욱 교수팀은 김치균 배양액을 직접 닭에게 사용해보기로 했다. 눈을 못 뜨고 있는 이 농장의 닭들은 기도가 막혀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전형적인 저병원성 조류독감 증세였다. 이렇게 물설사를 하고요. 이렇게 녹색변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되죠. 조류독감에 걸린 닭 13마리엔 사료와 물만을 주었고 또 다른 닭 13마리엔 사료와 함께 김치균 배양액을 먹였다. 지난주 북한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하고 있다. 김치균 배양액은 조류독감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열흘 뒤 다시 닭 농장을 찾았다. 한적도면에서 지금 저쪽에 있는 개군하고는
확연히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김치균 배양액을 먹은 닭들은 다시 활기를 치고 살아났다. 설사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료와 물만 먹인 13마리의 닭들 중엔 이미 6마리가 죽어 있었다. 나머지 7마리도 계속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김치균 배양액을 먹은 닭들은 몸무게도 2배로 늘었다. 김치의 조류독감 퇴치 가능성이 확인됐다. 김치 유산균 자체보다도 그것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될 것이다. 이제 속속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 발효 음식 속의 미생물. 그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생물의 신비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무수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어떤 종류는 예를 들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어떤 종류는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고 어떤 거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을 저하시키는 그런 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장혜춘 교수팀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전국의 김치독을 뒤지며 김치를 수집하고 있다. 김치 속 미생물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자연의 미생물을 활용하는 발효 음식엔 날씨와 지형, 지역,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미생물이 자랄 수 있다. 국물을 만들어 갖고 조기랑 멸치젓이랑 새우젓이랑 넣고 끓여. 그 씹는 아삭감도 틀리고. 이것이 김장김치. 벌써 1년 됐는데 되게 많이 안 아삭하다. 썰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아토피와 암을 치료하고 조류독감과 사스를 고칠 수 있는 미생물만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김치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인류의 꿈을 실현시켜줄 미생물 확보에 국력을 걸고 있다. 이제 21세기 미생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곰팡이에서 약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분명히